호하. 짱구는 못말려의 등장인물인 이훈이는 사실 원래 마상훈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마상훈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일본판에서 훈이의 이름이 사토 마사오였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 이름 중 마사오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름을 찾다가 마상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추측되죠. 지금은 훈이야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훈아라고 불러 원래 이름은 이훈이가 아니라 이훈이었던 적도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한국판에서 한때는 맹구와 이름이 뒤바뀐 적도 있어서 훈이가 맹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작 이름인 사토 마사오라는 이름은 거의 불리지 않고 그냥 마사오라고 불렸다가 나중에야 사토라는 성이 밝혀지면서 그제서야 훈이의 원래 이름이 사토 마사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훈이는 아마도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들 중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캐릭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훈발놈이라는 부정적인 별명 때문입니다. 이 훈발놈이라는 별명은 사실 밈에서 출발한 별명인데요. 짱구 극장판인 태풍을 부르는 영광의 불고기 로드에서 과자 몇 개의 짱구를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온 후 훈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는데 이 밈이 심각해지고 짱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훈이는 나쁜 캐릭터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며 농담으로 시작한 훈발놈 밈은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거기다 훈이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며 훈이의 분량이 많던 26기 극장판인 아묘, 풍우 보이즈라 하면 대란이 평점이 테러를 받기도 했어요. 또한 떡잎마을 방범대가 조난당했을 때 본인이 가져온 비스킷 하나를 찾아내자 비스킷을 혼자 쓰는 가방에 깁스킷 쑤셔 넣어 비판을 받기도 하고 전해줘야 할 소스를 번갈아서 들 때 맹구와 철수가 한 번도 이 소스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든 맹구에게 받아들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찡찡대서 비호감으로 찍혀버렸죠. 본인이 주인공급인 26기 극장판에서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훔쳐보다 혼자 잡혔는데 잡히자마자 겁에 질려서 몰래 봤다는 사실과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말을 쓸데없이 하기도 했어요. 유리네 집에서 일반 숟가락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집에서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남의 집에서 진상짓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밈을 부정적으로 소비하거나 훈이 캐릭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훈이가 활약하거나 과거의 사진들을 실제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짜증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현재는 짱구 팬덤에서는 훈이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팬덤 내에서는 훈발놈이라는 부정적인 캐릭터 소비를 하지 않으려 노력 중입니다. 훈이의 별명은 일본판에서는 오니기리, 한국판에서는 주먹밥머리인데요. 둥글둥글한 훈이의 두상과 머리 스타일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고링가리라고 부르는데 훈이의 이 머리 스타일은 아예 머리를 1mm 길이로 밀어야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별명에도 훈이는 주먹밥이라고 불려지는 걸 싫어해 이 별명을 훈이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나 짱구가 계속 훈이를 주먹밥과 관련된 별명으로 부르다 보니 어쩔 때는 주먹밥 관련 별명을 말해도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훈이의 특징은 바로 코가 있다는 점인데요. 훈이는 떡잎마을 방범대 캐릭터들 중 철수와 함께 코가 있는 상태로 그려지는데 철수는 측면에서 코가 그려지지 않아 훈이만 어느 각도에서건 코가 그려지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훈이의 장래희망은 만화가여서 짱구는 못말려서 만화를 그리는 훈이의 모습을 꽤나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중 등장하는 묘사로만 보면 만화는 곧잘 그리지만 스토리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스토리 작가와 협업하는 그림 작가가 되거나 스토리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죠. 하지만 맹구가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등장하고 미술 또한 더 잘한다고 나와서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맹구에게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훈이는 연극이나 연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화가보다는 배우가 더 맞는 직업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소꿉놀이를 좋아해 매번 소꿉놀이를 하자고 하는 유리가 훈이를 구박하면서도 맨날 남편을 시키는 것도 훈이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훈이의 뛰어난 연기 실력을 알고 있다는 묘사로 해석하기도 하죠. 유리의 꿈은 연기자이고 훈이의 꿈은 만화가인데 오히려 훈이는 연기를 잘하고 유리는 스토리를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로 장래희망과 재능이 교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덕분인지 최성화 선생님이 속았을 정도로 성대모사를 잘하는 훈이는 유리의 성대모사를 특히나 잘하는데요. 유리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감탄했을 정도로 훈이의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리를 제외한 떡잎마을 방범대 캐릭터들은 유리가 소꿉놀이를 하자고 강요하기 때문에 소꿉놀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 중 훈이는 특히 많이 시달리는 탓인지 유리 때문에 급성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을 정도죠. 그러나 유리는 병원에 병문안을 와놓고 두꺼운 대본을 주고 퇴원하면 또 소꿉놀이를 하자고 해 다른 3명이 소꿉놀이에 잘 따라주지 않아도 훈이만큼은 잘 따르다 보니 계속 훈이를 억지로 소꿉놀이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훈이는 유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꿉놀이에 참여했었습니다. 맨 처음 유리를 보고 겁먹고 숨은 훈이는 푸딩 모양 장난감으로 유인한 유리에게 속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꿉놀이에 잡혀다니게 되었죠. 훈이는 짱구와 함께 한국판 1기 1화 애니메이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떡잎마을 방범대 아이들은 매번 등장하는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의 특징 덕에 훈이는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에서 대사도 없이 조그만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전부라 한때 가장 적은 비중을 가진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쿵우 보이즈 라면대란에서는 주연급 비중을 맡아 당시 국내 흥행 1위를 차지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도 흥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훈이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보고 있을 땐 잘 못하고 혼자 했을 땐 잘 되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혼자 해보고 잘 됐는데 자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남들에게 저는 이 행동을 잘해요라고 이야기했다가 남 앞에서는 긴장에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아 거짓말쟁이라는 억울한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어요. 훈이는 집에서는 주로 엄마와 함께 등장하고 아빠는 몇 번 등장하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등장하는
등장하는 에피소드라면 거의 엄마만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엄마의 이름은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에서 모두 등장하지 않고 아빠도 일본어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한국어판은 이동규라는 이름만 밝혀져 있죠. 훈이 아빠는 뒷모습만 등장했지만 빡빡이인 머리 스타일만 봐도 훈이와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훈이는 창고에서 아빠의 기타를 발견하고 엄마에게서 아빠가 옛날에 락밴드를 했대 라는 말을 듣고 나선 아빠를 닮아 본인도 락에 재능이 있다고 친구들끼리 락밴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 짱구와 철수, 맹구가 모두 본인들만의 노래를 만들어 부름에도 본인은 좋은 노래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난 아빠 같은 락커가 될 수 없나봐 라고 생각해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훈이 아빠는 이 기타를 친구에게 선물 받고 한 번도 치지 않았고 기타를 어디서 났냐고 아내가 물어보자 허세로 락밴드를 했다고 답해서 훈이는 내 몸에 락커의 피는 흐르지 않아도 아빠의 피는 흐른다 라고 말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훈이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자주 울기까지 해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해 짱구나 다른 친구들에게 기대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짱구는 못말려해서 훈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짱구나 떡잎마을 방범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주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게 훈이의 이런 성격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훈이도 분위기를 타거나 한번 어떤 일을 성공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짱구는 못말려의 8기 극장판 정글 대모험에서 평소 훈이답지 않게 혼자 악어를 유인하고 포위당했다가 맨몸으로 악어 무리에서 빠져나왔다든지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는 울면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한 악당을 처치한 후에는 버스를 난폭하게 몰면서 악당들을 초토화시키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주 울고 무서워하는 게 많은 훈이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되면 겁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되죠. 훈이는 정리정돈을 매우 좋아해서 옷을 갤 때도 각을 잡으며 단정하게 접고 본인이 있는 주변 정리까지 모두 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러나 이런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걸 매우 힘들어해서 정리정돈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박증을 고치기 위해 훈이 엄마는 훈이를 짱구의 집에 보내기도 했는데 훈이는 짱구 아빠의 발냄새를 맡고 기절하고도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치워도 짱구 가족들은 계속 집을 어지럽혔고 결국 그냥 적당한 수준만 정리하는 걸로 스스로와 타협해 병적인 정리정돈 습관을 고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훈이는 어렸을 때 짱구가 신던 신발을 신어보니 발에 딱 맞을 정도로 친구들에 비해 발이 작은 캐릭터지만 키 106cm에 몸무게 20kg이라는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어 110cm에 18kg이라는 일본 5살 남자 아이 평균에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훈이는 장난감, 스티커 모으기 등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첨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운을 통해 얻은 물건들은 주변 불량배들의 표적이 되기도 해서 겁이 많은 훈이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해요. 왕사슴벌레를 키우고 있던 훈이는 이 왕사슴벌레를 철수에게 보여주다 왕사슴벌레가 철수의 손을 물어 둘이 싸운 적이 있는데요. 결국 둘은 화해했지만 이 왕사슴벌레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현재 자주 등장하지 않아 왕사슴벌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하죠. 훈이와 짱구는 가장 많이 놀면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짱구는 훈이네 집을 훈이네 앞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훈이네 집 문에는 훈이의 아버지인 이동규 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훈이네 건너편 집은 이동구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글씨를 못 읽는 짱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짱구가 훈이네 집에서 먹는 간식을 기억하는 걸 보면 둘이 자주 놀면서 집에도 자주 드나들며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짱구와는 짧은 머리 스타일 외에도 가정 환경이 공개되지 않은 맹구와 맨날 소꿉놀이 하자고 협박하는 유리, 부잣집 아들인 철수와는 달리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는 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며 집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훈이는 전학온 첫날 수지에게 반했지만 수지는 짱구를 좋아하고 있어서 수지와의 사이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가 짱구를 주려고 도시락을 싸왔다가 짱구가 이미 식사를 끝내 그냥 준 도시락에 짱구야 좋아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훈이야 좋아해라고 고쳐 쓰기도 해 수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훈이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며 극장판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훈이는 민트초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대신 녹차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해요. 훈이의 목소리는 일본어판에서는 이치류 사이 테이 유우가, 한국어판에서는 정혜욱 성우와 김미정 성우가 훈이를 맡았다고 하죠. 이 중 이치류 사이 테이 유우 성우는 훈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훈이를 연기하고 있어 훈이 연기만 약 30년간 하고 있습니다. 정혜욱 성우는 훈이뿐만 아니라 짱구가 좋아하는 이슬이 누나의 성우도 맡아 연기하고 있죠. 또한 극장판 7기부터 14기까지는 벚꽃반 선생님인 고순희 선생님의 성우 또한 맡아 짱구 내에서 여러 캐릭터를 맡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두 성우 모두 훈발로 밈에 과몰입한 사람들이 정혜욱 성우와 이치루 사이 테이 유우 성우에게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왜곡된 사실로 피해를 입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짱구는 못말려의 훈이에 대한 71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